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샤우타라와의 친선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뒀는데요. 사실 프리시즌 경기라서 결과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시원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줬다는 점은 충분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사하는 전술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히 손흥민이 담당하게 된 역할과 위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나왔는데요. 지금까지의 감독들은 공격을 할 때 가급적 손흥민의 위치를 중앙으로 좁히게끔 만들었습니다. 보통 왼쪽 수비수를 쫙 하고 올려서 이 선수가 측면을 담당하게 만드는 식이었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약간 다르더군요. 공격을 할 때 최종적으로 2-3-5 포메이션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손흥민은 그 공격수 5명 중에서 가장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윙어다운 위치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활동하는 범위에서는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비교하자면 지난 시즌에 페리시치가 가져가던 공간을 지금은 손흥민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지난 시즌에 손흥민이 맡던 공간은 이번에 새롭게 영입된 메디슨이 가져가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흥민의 득점이라는 관점에서만 봤을 땐 그렇게 좋은 위치라고 보긴 힘듭니다. 득점은 결국 골대가 있는 중앙에서 터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날 토트넘은 총 슈팅을 32개나 때렸지만 손흥민은 이 중에서 단 1개의 슈팅만을 기록했어요. 물론 확실하지 않은 기회에서는 슈팅보다 패스를 우선했던 게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반대로 보면 슈팅을 때릴 만큼 확실한 기회를 잡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크로스 시도 횟수는 팀 내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손흥민이 중앙에서 직접 득점을 노리는 역할이 아니라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는 역할에 집중했다는 뜻이 되겠죠. 전술 구조로 보나 통계로 보나 이건 부정하기가 힘든 사실이에요. 다만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데, 첫째로 손흥민의 다른 장점들은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둘째로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직접 슈팅을 때릴 기회가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요인에서 중요한 건 바로 공격형 미드필더인 메디슨과 좌측 풀백인 우도지와의 호흡인데요. 지금은 손흥민한테 막볼이 투입된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가장 측면에 있죠? 일단 측면은 중앙에 비해서 상대의 압박이 적은 지역인데요. 중앙에 비해 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상대의 측면 수비수 하나 정도가 앞을 잡아주는 정도입니다. 이제 손흥민한테 볼이 갔으니까 이 풀백이 손흥민을 잡으러 가겠죠. 여기에서 주목할 게 바로 메디슨이에요. 상대 풀백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측면으로 벌리기 시작하니까 메디슨이 바로 그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풀백이 손흥민한테 붙들렸기 때문에 당장 메디슨을 잡을 선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손흥민이 여기로 이렇게 찌르니까 바로 페널티 박스 내부까지 전개가 이뤄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손흥민이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냐가 중요했는데, 메디슨한테 준 다음에 바로 중앙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슨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침투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손흥민이 측면에 머물 필요가 떨어지게 됐거든요. 메디슨과 손흥민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동시에 메디슨의 침투 때문에 상대의 수비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중앙에 침투하는 손흥민에 대한 마크가 옅어지게 됐습니다. 비록 여기에서 메디슨은 바로 크로스를 올렸지만 침투하는 손흥민 쪽으로 이렇게 패스를 연결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이 저 정도 위치에서 볼을 잡았다면 오른발로 슈팅까지 노릴 수 있었겠죠. 이번엔 아까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가장 측면에 있는 건 똑같은데 그 앞에 있는 선수가 풀백인 우도지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노리는 것 자체는 비슷했어요. 풀백이 손흥민을 막느라 측면으로 벌리는 걸 노리고 우도지가 그 뒤를 향해 침투에 들어가는 건데요. 아까와 똑같이 흘러간다면 우도지한테 이렇게 넘기면서 전개를 이어가는 식이 되는 건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우도지한테 볼을 넘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풀백이 손흥민을 잡으러 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침투하는 우도지를 잡으러 뒤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도지한테 마크맨이 붙은 상황이란 거죠. 하지만 풀백이 손흥민을 잡는 걸 포기하고 우도지를 막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흥민한텐 상당한 자유가 주어지게 됐는데, 이러니까 우도지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직접 중앙까지 들어왔습니다. 풀백이 우도지한테 붙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아무런 저항이 없었거든요. 비록 여기에서는 반대쪽으로 볼을 넘겼지만 상황이 조금 더 좋았다면 손흥민이 직접 슈팅까지도 때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폼이 온전할 때 손흥민이 저 위치에서 어마어마한 가마차기를 성공시키던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손흥민에겐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풀백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측면으로 벌린다면 중앙에서 그 뒤를 노리고 침투하는 메디슨이나 우도지한테 일단 넘겼다가
그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는 사이에 손흥민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직접 슈팅을 노릴 수 있는 옵션으로 위치한다는 패턴과, 둘째로 풀백이 중앙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빠진다면 자연스럽게 손흥민한테 마크맨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손흥민이 직접 넓은 공간을 확보한 채로 중앙으로 들어와서 가마차기를 시도한다, 내지는 마무리 패스를 보내는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조금 더 잘 맞게 되고 손흥민 선수 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슈팅을 노리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비록 기본적으로는 측면에 있는 전술 구조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슈팅을 노리는 장면이 앞으로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다고 한들 공 자체가 전방으로 투입이 되지 않던 것에 비하면 팀 전체적으로 슈팅 기회를 굉장히 많이 잡게 되는 지금의 모습이 손흥민과 팀 모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